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86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저분들 기술 독립군 그러면 기술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기술은 1000m 산이에요. 돈 없다고 해서 하다 보면 또 2000m 산이 또 가로막혀 있어요. 기술하고 돈하고 돼 있는데 앞에 3000m 마케팅 산이 있습니다. 마케팅 부디 보통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3000m 아니고 3만 미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의 달인 우리 한병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아날로그 마케팅이 아닌 디지털 마케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병수라고 합니다. 아,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내 브랜드를 알리고 내 브랜드를 사람들과 친숙하게 돼서 그 친한 분들하고의 그 매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2년도에 중국에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서 중국에서 내수 영업을 했고요. 내수 영업을 한 15년 정도 하고 제 개인 온라인 영업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2년 정도 할 때 뭐를 했냐면 한국 제품을 수입을 해서 중국에서 그 알리바바가 가장 큰 플랫폼이니까 거기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영업을 하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될 때쯤 해서 사드가 터졌습니다. 사드가 터지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밝히는 것 자체가 어떤 위협이 될 정도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고 해서 한국 제품이 이제 팔리는 것이 이제 틀렸구나. 그래서 그 하던 것을 다 접고 다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마치고 코로나가 발생하기 한 1년 전쯤에서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보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제 무역인데 무역으로다가 그 제품을 해외에다가 제3국에 수출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홈페이지도 만들고 제품도 섭외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온라인에다가 올리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그 마케팅 머티리얼도 주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해외 바이어한테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으려면은 내 브랜드가 그 검색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에서도 검색이 돼야 되고 아마존에서 검색이 되고 그런데 이 검색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관하는 업체를 찾아가서 제가 광고를 하겠으니, 제가 비용을 내겠으니, 내 제품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업체들은 정부에서 바우처로 선정이 돼서 그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신청한 업체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의 업체의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거기에서 해외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기본 기초 바탕 위에 어떻게 하면 내 제품, 내 브랜드를 많이 알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바이어를 찾을 수 있을까? 그거를 준비를 3년 정도를 해서 이제 세팅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제 사업으로다가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이 환경이 너무나 많이 바뀐 게, 기존의 마케팅하고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은 온라인 디지털로다가 바뀌다 보니까 디지털 마케팅하고 이제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스터디하고 실제로 경험을 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전통적인 마케팅 그것을 연합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취지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을 하고 웹의 SEO를 개선을 하고 국제적인 해외의 바이어들과의 소통을 AI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타겟 광고하고 이메일 마케팅하는 그런 그 디지털 마케팅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통적인 마케팅하고 믹싱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그 근거는 그 전 세계에서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어떤 채널에 어떤 얼마만큼의 그 비용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케팅을 통해서는 해외에 그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툴들이 그리고 그 IT가 접목이 되고 디지털화되면서 그러한 그 핸드폰도 계속 버전업이 되듯이 마케팅의 툴도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것을 적용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생산하고 영업하고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그 중소기업 현실상 이런 그 마케팅, 현재 당장 어떤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마케팅에 그런 자원들을 쏟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으로다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마케팅,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륙별로다가 경제 규모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북미가 가장 크고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중국이 그 알리바바나 테무나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산업별로 그럼 영업비와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 극단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고 그리고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얼추 절반 정도 절반 이상을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조업을 하고 계신 그 회사에서는 그 전체 매출의 한 3% 정도를 마케팅 비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케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마케팅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마케팅 채널별 비용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느냐 가장 효과적으로다가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이 이제 검색 마케팅입니다. 검색 마케팅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소셜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은 블로그를 만든다든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소셜미디어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메일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휴 마케팅은 뭐냐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휴하는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인지도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광고나 이런 것도 일방향인데 이러한 그 마케팅을 통하면은 고객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정보가 오는 것을 차단을 한다든지 스팸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또 자기가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정보를 계속 받기 원하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친구한테 쉐어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연령대에 고객의 페르소나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을 파악을 할 수 있고 고객의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다시 개선하고 진행하다가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또 전략을 바꾸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타겟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영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디지털 마케팅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인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그 좋아하는 자기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주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이게. 소셜 마케팅으로다가 내가 내 거에다가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려놓은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팀으로 묶여 있는 친구끼리 묶여 있는 그곳에 이런 그 우리들의 홍보 자료나 우리 홈페이지로도 유입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로 유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과의 접점을 갖다가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질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제조업체에서는 해외 에이전시나 그 에이전트들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제품은 뭐냐면
자기가 팔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를 파는 게 쉽지 모르고 있는 브랜드를 설명을 해서 팔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팀으로 공동의 관심사로 묶여 있는 사람들한테 접점을 만들므로써 에이전트가 일하기 편하게, 영업하기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위에서 보셨듯이 디지털 마케팅 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이 이제 그 검색입니다. 검색인데 검색을 했을 때 그 웹에서 구글, 빙, 야후 이 세 개가 차지하는 게 거의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70%가 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뉴스나 정보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브랜드를 알게 되고 하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뒤에 이제 SEO라고 써 있는 게 서치 엔진의 그 최적화인데 서치 엔진이면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유료 광고의 앞단에 이제 몇 개의 유료 광고를 빼놓고는 SEO를 통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브랜드를 위로다가 올려줍니다. 보다 더 앞으로다가 올려주게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백링크라고 합니다. 백링크가 뭐냐면 웹에서 내 홈페이지를 지칭을 하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웹 주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많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앞으로다가 올려주는 게 가장 큰 SEO의 그 점수 채점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들을 통해서 내 브랜드, 내 홈페이지가 보다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을 때 그 구글에서 그것을 앞으로다가 더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다가 우리가 더 경쟁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고 고객과의 접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홈페이지 유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SEO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바이어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어가 제2외국어지만 영미권을 빼놓고는 다 제2외국어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이태리, 스페인 많은 나라들이 영어를 제2외국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AI 시대여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컨텐츠나 내용들을 AI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가 현재 디지털 마케팅의 그 커다란 어떤 그 변수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고 타겟은 검색하는 시장, 구글 시장에서의 그 검색 키워드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리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찾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많이 찾고,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 어느 연령대에 성별이 어떻게 되고,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밑에 있는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여기에 이메일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메일을 그 무차별적으로다가 보내면 그 관심이 없는 처음에는 이제 그 구글 마케팅 검색 마케팅을 통해서 타겟을 정하고 그 정한 타겟을 정한 그 잠재 고객들한테 이메일로다가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메일 마케팅을 했을 때 그중에 일부는 거부를 하고 메일 수신 거부를 하고 일부는 스팸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일부는 그 이메일을 계속 받아보는 그런 고객들이 생깁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계속 받아보는 그 고객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제품을 확장하려는 그 일에 동참을 하려는 의사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잠재 고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SWIT의 그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이 마케팅은 효율적인 성과를 냅니다. 그래서 어느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한 문제는 이 디지털 마케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느 산을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디지털 마케팅이 아니고 전통적인 그 마케팅 방법으로다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전통적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 마케팅의 결과는 이제 매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 B2C일 수도 있고 B2B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B2C라면 전 세계의 가장 커다란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매달 유입량이 27억 명인데 그중에서 북중미가 3분의 66%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유럽과 아시아, 중동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이 미국 거니까 이제 북중미에서 가장 많은 것도 되겠지만 전체 시장으로 봐서도 아까 맨 처음에 이제 그 국제 시장 말씀드렸지만 얼추 40% 넘게 절반이 약간 안 되는 그런 수치로 북중미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을 어,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북중미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하나에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별로다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고 아마존에 올려놓고 우리 올려놓은 이 자료나 이 광고들이 어느 시장으로 이것이 이제 노출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한 거에 따라서 광고비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또 그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케팅의 자료들을 또 얻을 수 있고 이게 B2C고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어 한국의 기생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나갔을 때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갔냐면 그 넷플릭스 같은 데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플랫폼을 통해서 가지고 나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 알리바바닷컴입니다. 알리바바닷컴에서 B2B로다가 매달 유입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한 9천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 여기에서 바이오 상담 위주로다가 상담이 되고 여기에 그 장점은 뭐냐면 많은 막 고객 정보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다 1대1로다가 채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와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 느 산으로 올라갈 거냐? 지금까지는 산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올라가느냐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그러면 이제 어느 산을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말씀은 이제 전통적인 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7가지의 그런 그 툴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전략과 회사의 구조, 시스템, 공유 가치, 기술, 스타일, 인재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준비를 하고 함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을 알고 경쟁사를 알고 우리 회사를 알고 이러한 것들을 문서화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새로 한번 재정의를 하고 이것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회사에서 어떤 마케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같이 이제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리고 진입자가 들어오는 장벽이 얼마나 높고 우리 제품이 어떤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 빅바이어는 어떠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은 어떤 협상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업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약점, 그리고 기회, 위협을 분석을 해서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매뉴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P 분석을 통해서 가격과 제품 그리고 유통 라인 그리고 촉진에 대한 그 전략을 세워서 이 전략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방법으로 아까 디지털 마케팅이 SWIT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원과 그리고 그 매출과 제품군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 업체와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명과 비전과 가치를
정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어, 정하고 그리고 BSC 재무적인 관점에서 우리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지 고객 관점에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고객의 컴플레인과 불만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로 우리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이 학습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지표들을 만들어서 이런 7가지를 다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그 기업 선언문인데 이 기업 선언문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읽어보면 우리 기업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며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3시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이해하고 5포스 분석을 통해서 산업 내 경쟁 강도를 평가합니다. 수업 분석을 통해서 내부 강점과 약점, 외부 기회와 위협을 분석합니다. 조직 내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7S 분석을 활용하고 마케팅 믹서를 구성하는 4P 분석을 통해서 제품, 가격, 장소, 판촉 전략을 수립합니다. 포지셔닝을 통해서 시장에서 우리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 BSC를 통해서 성과를 관리하며 전략을 실행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현재 전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포지션은 굉장히 작습니다. 온라인 쪽에서는 1%가 채 안 되는데 이 디지털 쪽으로다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영토, 디지털 영토, 온라인 영토를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켓 쉐어를 더 늘려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 선언문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마켓 쉐어를 올리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 포인트를 요약을 하면 전통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의 기초를 만들고 실행 전략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셜 마케팅, 웹 홍보, AI를 활용한 상담, 그리고 타겟 광고와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노동시간당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자본은 핵심에 집중하고 외주를 활용하고 기술적인 마케팅을 실현해서 온라인 토지를 확장시켜 나가자라는 슬로건으로 저희 수입 마케팅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돼서 저희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것이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저희 이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info@sweet.so로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 후속적으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맨 처음에 스윗 마케팅 그래가지고 네. 달달한 마케팅인 걸로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 뜻이 소셜하고 그런 의미가 다 있었군요. 웹하고 인텔리전스하고 타겟 이런 뜻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처음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먼저 짚어주셨으면 훨씬 더 일단 저는 이게 오늘 마케팅이 달달한 휴가 마케팅 아니었겠냐 그러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자, 우리 질문 일단 저거 좀 올려보내 주시면 좋겠어요.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좋겠고 그 사이에 제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오늘 전체적인 선언적인 얘기에 대한 교과서적인 얘기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실행 사례가 있는가요? 실행 사례로는 B2B 마케팅으로다가 제품을 올려놨는데, 예, 올려놓고 그것이 이제 주로 소매로다가 이제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그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채 되니까 베트남에 한 큰 유통망 조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제품을 자기들에게 베트남에 독점으로 달라고 이 제품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인데 그 조직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아메이나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조직이고 폐쇄 조직이고 그래서 양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양으로다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에다가 유통을 시키고 싶은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들 보통 기업에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이제 구글 마케팅을 많이 하고 소셜 마케팅을 돈을 들여서 이제 많이 이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메일 마케팅으로 해외 바이어들을 많이 찾고 그리고 그 업체들에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럼으로써 유럽 쪽에 큰 슈퍼마켓 이쪽에 유통망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예, 그런 사례들이 이제 한 세네 개 기업의 그 큰 그 사례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새내기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프로젝트 비용을 얼마 정도가 필요한가요? 마케팅 조직을 하는 데는 이제 우선은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디자이너가 한 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있던 글이나 문장들을 써야 되는 그런, 파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잠재 고객을 분석하고 거기에 이제 이메일 마케팅하는 그런 무역 기능으로서의 세 파트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시려면 이렇게 필요한데, 저희는 그 세 기능을 다 모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 인건비로 저희가 이 일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량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대충 이렇게 한 회사 사례로 해서 아까 3인이 디자이너가 들어가고 글로 쓰고 시장 분석하고 이런 3인이 고객이 만들어서 3인 정도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 비용을 한 네. 사람 정도 인건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충 뭐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계약은 3개월 단위로 하고요. 예. 3개월로 재갱신을 하게 됩니다. 3개월마다 재갱신을 하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효과를 이제 보시고 효과적이다 그럼 재갱신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 또 질문 나오기 전에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야, 니도 이거 먹자. 채팅을 왜? 하기 전에 네. 좀 또 지방 방송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껐습니다. 네. 우선은 또 제가 얘기 드린 게 이게 지금 나름대로 어떤 정량화된 제품은 얘기가 가능하지만 네. 정량화되지 않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같은 부분에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서비스가 왜 가능하냐면 음,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어차피 바이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완제품이 아니면은 그 홈페이지나 그 회사의 이름이라도 알아야 그 접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잠재 고객들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제안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고객과의 접점을 이어가는 그 과정에서 신뢰도가 쌓이고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정량화돼 있지 않은 그런 서비스들도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우리 하는 부분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딱딱딱딱 떨어지는 제품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새롭게 가야 되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시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서비스나 산업재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산업재 중에서도 어떤 기술, 외형적으로 봐서는 뭐 다 똑같은 건데 다 똑같은데 그 안에 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개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마케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지금 국내 마케팅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해외 마케팅으로 가는 게 좋은가요? 처음서부터 해외 마케팅을 하는 게 좋은가요? 국내 마케팅은 워낙 하시는 분들도 많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그 국내 쪽에는 기존에 국내를 가지고 계신 것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국내가 없는 상태에서는 해외로다가 나가는 것을 처음부터 하시는 업체는 제가 못 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하셨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이제 제가 진짜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이제 드디어 질문이 나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은
감쌀이고요. 현재 매출 규모하고 직원 수는 얼마나 되시는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성공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의 화장품이 지금 거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데라서 굉장히 그 목표치를 굉장히 크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한 1,000만 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 유통망 조직을 찾고 있는 그런 마케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업체들이 많고, 그리고 그러한 그 유통망을 찾아서 실제적으로 그 오프라인의 유통망을 많이들 지금 찾아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출이 지금 현재 나고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쪽은 이제 기계 쪽인데 지금 계속 그 바이어들을 찾고 있어서 이제 결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 업체의 그 설비는 굉장히 몇십억 되는 그런 설비인데 이 설비에 대해서 그 해외의 연구소에서 연락이 와서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바이어들한테 할 수 있도록 자료나 그런 것들을 달라고 해서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두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마케팅 조직하고 웹 디자인 조직입니다. 웹 디자인은 정부 바우처를 받아서 그 웹 디자인하고 홈페이지하고 하는 그런 그 톰컴퍼니라는 회사로다가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케팅만 전문으로 하는 성원 IT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하고 언론사 출신의 어, 전문가하고 저는 무역하고 이메일 마케팅하고 그렇게 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그 매출은 지금 이 마케팅하는 이쪽 전문으로다가 한 거는 이제 1년 반 정도 돼서 이쪽은 매출이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이고, 그리고 이제 웹 디자인이나 그런 쪽으로는 매출은 그쪽엔 1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원 IT 그랬을 때 IT를 꼭 인터내셔널 IT를 이렇게 쓰시면 조금 헷갈리지 않는가요? 그거를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성원 인터내셔널이 이제 그 세계에 마케팅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름인데 그 이니셜로 IT를 한 이유는 이 마케팅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지털 마케팅인데 디지털 마케팅의 그 모든 방법이나 그런 그 툴들이 IT 기술이 없이는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앱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모든 마케팅은 IT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줄여서 IT라고 쓴 목적이 두 가지를 다 이제 겨냥해서 IT로 저희가 쓴 겁니다. 인터내셔널 타겟팅, 인터내셔널 테크놀로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처음에 IT 회사로 완전히 이해하니까 처음부터 스윗 마케팅에 슈가 마케팅하고 IT 회사로 처음에 제가 인식을 해서 그렇죠. 우선 또 우리 오병훈 대표님이 훌륭하십니다. 중국적 상황에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틱톡을 활용하시거나 쇼폼을 활용하시거나 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얘기 왔어요. 틱톡은 그 중국에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을 향한 그 마케팅은 제가 다 이제 접었습니다. 다 접고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는 꼭 필요한 한국 제품 이외에는 어떤 그 사치품이랄지 어떤 부가적인 어떤 꼭 필요한 게 아닌 그 제품들은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여서 그래서 틱톡으로다가는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질 않고요. 그런데 이제 쇼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쇼폼들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틱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쇼폼은 만들고는 있지만,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바이럴 마케팅에 그것을 뺐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타겟을 다른 나라 쪽으로 변형을 하다 보니까
틱톡은 지금 현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쇼폼이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대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틱톡도 저희가 마케팅의 툴로 이제 집어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광식 대표님이 마케팅 자동화 툴을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나왔어요. 마케팅 자동화 툴은 그래서 IT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이 그런 툴들이 없이는 그 마케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마케팅 툴이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건가요? 아니면 외부 거를 그냥 쓰시는 건가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외부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채팅은 거의 다 됐으니까 직접 이제 우리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최관영 대표님, 자, 손 들어주시면은 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진호 박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우선은 제가 이제 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현재 지금 이러한 어떤 상품을 가지고 해외 쪽에다가 지금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네, 디자이너와 이제 언론사와 그다음에 또 무역 그쪽에 이메일 타겟팅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네, 우선 그 프로세스, 그 하시는 프로세스의 절차하고, 네, 그다음에 그러한 상품에 따라서 어차피 가격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프로세스하고 그 가격대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전통적인 마케팅의 그런 그 툴들을 이용해서 그 회사 내의 자원과 마케팅 포인트, 셀링 포인트를 잡아 나가고요.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SWIT, 소셜 마케팅, 웹에서의 SEO, 그리고 AI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상담, 그리고 타겟 마케팅을 통해서 구글 마케팅과 이메일 마케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그 장표가 그대로 좀 프로세스. 비용은 어떻게 만약에 컨설팅을 받으면 어느 정도로 지금 하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세 파트의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일을 한 사람의 그 인건비로다가 저희가 하는데 그 업무량이나 그 내용에 따라서 한 사람 인건비의 증감에 약간의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한 사람 인건비가 한 1,000만 원씩 가면은 이게 3개월 하면 3천만 원이네. 아유, 한 사람이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보통 그 중소기업에서 뭐 과장급 월급 정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중소기업 과장급 정도 얼마나 되는가요? 한 3, 400 하는가요? 예,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뭐 그냥 300만 원이라고 치고 일단은 3개월 단위로 계약하면은 일단 1,000만 원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 정도가 예. 예, 접근된 것 같습니다. 이진호 박사님도 가볍게 일단 질러 보세요. 예? 일단 질러야 돼요.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일단 질러야 돼요. 예? 그거 이렇게 이리저리 제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자, 우리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병훈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하고요. 네. 예, 그 안녕하십니까. 바우처 사업하고 연결시키거나 정부 사업과 연결시켜서 네,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시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국내에 그 마케팅 머티리얼 만들려면 홈페이지를 만들고 카탈로그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통컴퍼니에 제가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어서 그 회사를 통해서 바우처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직접 저기 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아직. 바우처 사업을. 그 회사가 바우처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 네, 네. 회사에서 그 회사에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하청받아서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형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쪽은 지금 그 한국 제품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다고 보고, 네, 그래서 그 투입 대비 효율이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중국 시장은 여전히 큰 시장으로 저희 앞에 있고, 예, 우리가 예, 그 테무나 이런 아리익스프레스 이런 곳들이 저희를 무섭게 침범해 오고 있잖아요. 네, 네, 반면에 저희가 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어서 예, 저희도 예, 또 공략할 수 있는 네, 그런 저가 제품이 아닌 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한 전략으로 네. 중국 시장을 좀 공략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럼요, 하셔야죠. 이쪽에 마케팅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그것도 중국에 계셨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또 네, 어떤 식으로 해결할 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견해가 좀 있으실까요? 예, 예. 그 중국에서는 오히려 지금 분위기하고 상관이 없이 이거는 뭐 국가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감정의 문제고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한국 거든 어느 나라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툴을 가지고 자기 매출을 늘리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독점적인 한국 제품을 가지고 늘려나갈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네, 그분들이 그런 정보를 얻는 장소가 있겠죠. 그 장소가 오프라인이 됐건, 온라인이 됐건, 디지털이 됐건, SNS가 됐건,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과 접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중국에서 이런 대리점 마케팅을 오래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리점을 개설하고 대리점 밑에 딜러를 개발하고 그 딜러들이 우리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오래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좋은 제품하고 좋은 브랜드, 좋은 회사를 찾아서 이거를 자기가 영업을 하는데 그 영업을 하는 음, 시간과 그러한 노력들도 그 딜러와 에이전트들에게는 이건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느 일정 순간까지 이것을 했는데 그 브랜드가 음, 어느 순간 철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네, 네, 철수를 해버린다는 얘기는 그 접점에서 계속 홍보하고 하던 그런 접점들이 사라진다는 얘기고 그 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영업을 했었던 그런 그 고객들이 야, 그 브랜드 계속 홍보하거든 요즘에 안 보이네 이 영업 다 접었나 봐. 그 얘기는 AS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개런티를 안 한다는 얘기고 그 제품을 계속 영업을 하는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네, 마케팅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예. 네, 그래서 그 전시회를 나가셔도 뭐 한 번 나가고 이제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음, 얼굴을 비춰줘야 그 제품을 팔려고 하는 에이전트들이 신뢰를 가지고 시장을 개척을 하기 때문에 음, 마케팅을 하시면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하시다가 그만두게 되면 그 제품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동력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네.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협력 구도를 중국 기업들이 오히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의 본사에 네,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네, 해서 그 중간에 그렇게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의견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네, 신뢰를 보충.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언제 감사합니다. 한번 뵙겠습니다. 근데 우리 임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그 커리커처 나와 있는 부분이 완전히 터프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보기가 좋아요. 자, 우리 제가 원래 예, 터프합니다. 우리 김진호 박사님,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바우처를 활용을 해서 그러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절차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바우처는 그 중진국이나 그런 그 기관에서 모집을 하는데 그 모집을 할 때 그 신청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시면
그 선정된 바우처에서 쓰실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 중에 이 마케팅 쪽, 그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그것을 쓰시는 그 업체를 이제 저희 그 톰컴퍼니를 이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그러면 거기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바우처 안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예, 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선풀 바우처 지정 기관으로는 컴퍼니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예, 저 톰컴퍼니가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 IT하고는 어떤 관계가 그런 부분이 좀 약간 클리어를 시켜주시면 이제 좋겠고 예,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실제로는 마케팅 대안서에 들어갈 내용들로 보이는데 네, 요걸 좀 그 오늘 나온 토 내용들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네, 절차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제안서를 좀 더 그 디자이너 있으시다면서요. 네, 네. 디자이너한테 오늘 네. 제안서 좀 잘 따듬어 달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우리 김인식 고문님. 아니, 우리 한 대표님을 소개를 해주셨으면 소개를 하신 만큼 질문을, 강렬한 질문을 이렇게 좀 하셔야지. 소개한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한 대표님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 여러분 저 기업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우리 코리아 디지털에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예,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한 어, 대표님하고 좀 진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자,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까 사례 연구에 대한 얘기를 나왔을 때 그냥 얘기를 들으면 사례 연구가 그냥, 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코리아 디지털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얘기가 되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자, 오늘 더 이상 질문 없으면은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기술만이 아닌 또 자금을 넘어서서 마케팅이 되지 않으면요 다 죽습니다. 그렇죠? 팔지 못하면 죽는 거와 우리 좀 결단을 내리셔서 많은 좀 비즈니스가 서로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우리 한 대표님께 큰 박수를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